오늘 브랜드는 틱톡인데요. 틱톡 하면 그 어린아이들 장난처럼 만드는 거잖아, 뭐 많이 사용하는 건 알겠는데 나는 잘 모르겠더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35세 이상의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틱톡의 사용자 연령층을 조사해보면 거의 70% 가까이가 35세 미만이거든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벌써 틱톡의 사용 시간은 유튜브를 뛰어넘었습니다. 틱톡이 모든 SNS 가운데 사용 시간이 가장 길어요. 그럼 다른 SNS들을 이미 제치고 있는 게 틱톡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틱톡은 과연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틱톡을 창업한 사람은 장이밍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너무 유명하죠.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장이밍은 중국 난카이 대학교를 나와서 졸업한 이후에 여러 군데에서 경력을 거치게 되는데, 대부분 스타트업에 합류하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을 창업한 그런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005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선배가 창업했던 기업이 있었어요. 협업 솔루션을 제공하는 IM이라는 기업인데, 이 스타트업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5년 떠올려 보세요. 사실 그때는 협업 솔루션이 그렇게 인기 있었던 때가 아니에요. 흥행에 실패하고 이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간 게 2006년인데 2006년에 여행 상품 검색 플랫폼인 쿠신의 이 초대 멤버이자 엔지니어로 합류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그가 뭘 했냐면 바로 검색 엔진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검색 엔진을 개발했다. 장이밍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더 큰 회사를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2008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했을 때를 굉장히 도전 정신이 없었던 시기로 기억을 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6개월 만에 때려치고 바로 나오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장이밍은 이제 2009년이 됐을 때 중국판 트위터라고 하는 판포우에 합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판포우가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 뜻하지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자, 2009년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시면 신장 위구르 우루무치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당시 시위대가 정보를 SNS를 통해서 공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중국 당국이 하루 만에 중국의 모든 SNS를 다 차단해 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장이밍은 이곳에서 희망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2009년에 자신이 그동안에 쌓았던 경험을 살려서 자신만의 기업을 창업하게 되는데, 그 기업의 이름이 바로 지우지우팡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부동산 검색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검색 엔진, 검색 플랫폼. 장이밍은 검색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장이밍은 이 부동산 검색 플랫폼을 통해서 한때는 부동산 앱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사업을 했는데, 2011년에 지우지우팡 CEO 자리를 내려놓고 장이밍이 나와서 새로운 도전을 또 한번 찾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수많은 뉴스 매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소비하는 그 뉴스는 대부분 편집자들이 정해놓은 헤드라인 순서대로 우리는 뉴스를 소비했었어요. 그런데 장이밍은 그게 좀 아니었던 것 같은 거죠. 왜 우리가 편집자들이 정해놓은 헤드라인 순서대로 뉴스를 소비해야 되지? 사용자가 원하는 뉴스가 사용자에게 오도록 하자. 이런 컨셉으로 장이밍이 창업한 기업이 바로 바이트댄스고요. 바이트댄스가 내놓은 서비스가 터우티아오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터우티아오는 터우가 머리 두 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헤드인 거죠. 그리고 티아오는 고르다라고 해서 터우티아오는 중국에서 헤드라인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편집자들이 정해준 헤드라인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헤드라인이 사용자에게 와야 된다라는 컨셉으로 사용자 맞춤형 뉴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성공을 하고요. 이와 같은 컨셉으로 개발을 한 서비스가 바로 틱톡과 더우인이에요. 틱톡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틱톡이 맞고요. 더우인은 틱톡의 중국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서비스인데 이름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국 전용 플랫폼이 더우인, 그리고 중국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틱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우티아오와 마찬가지로 뉴스가 사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오는 것처럼 재밌는 쇼폼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온다 라는 컨셉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틱톡 더우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쇼폼 비디오 플랫폼은 틱톡이 최초가 아니에요. 최초의 쇼폼 비디오 플랫폼은 바인이라고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이 있었어요. 이 기업은 6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SNS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바로 트위터가 인수를 해갑니다.
트위터가 인수해서 바인이 굉장히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바인이 사업을 철수하게 돼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인스타그램 때문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2013년에 15초짜리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거든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이 15초짜리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인은 6초의 길이 제한을 굽히지 않았어요.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6초는 뭐가 짧은데?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워낙 이용자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인의 이용자들이 인스타그램에서 동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바인의 이용률은 떨어지게 되고 결국 숏폼 콘텐츠의 최초였던 바인은 사업을 철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인과 인스타그램이 숏폼 콘텐츠라는 사업 영역에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했다는 모습을 장이밍은 바라보면서 결국 이 사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2016년에 장이밍은 숏폼 비디오 콘텐츠 플랫폼인 틱톡과 더우인을 출시하게 되는 거예요. 틱톡은 출시 이후에 정말 승승장구를 합니다. 거침없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죠. 물론 젊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 밈이 형성이 되면서 성장한 것도 있었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유명 셀럽들, 유명 연예인, 유명 가수 이런 정말 유명한 사람들까지 동참을 하게 되면서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앱마켓 매출 1위를 기록한 앱이 바로 틱톡이고요. 글로벌 다운로드 수 1위를 기록한 것도 바로 틱톡이에요. 틱톡의 2021년 매출은 3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2022년 올해가 되면 116억 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이게 성공을 한다. 올해 틱톡이 11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다. 그렇게 되면 트위터와 스냅챗의 매출을 합친 것보다 틱톡 혼자의 매출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2024년에는 틱톡의 매출이 유튜브를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틱톡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포브스에서는 틱톡의 성공 비결을 몇 가지를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로 내놓은 게 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시겠지만 틱톡은 대부분의 콘텐츠가 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음악은 굉장히 트렌디한 콘텐츠일 뿐만 아니라 누구나 즐기는 콘텐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음악을 기반으로 한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있고요. 두 번째가 리믹스 컨셉이 먹혔다는 분석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틱톡은 챌린지 바이럴로 굉장히 유명한 거 아시죠? 같은 음악으로 누군가가 재밌는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리믹스해서 콘텐츠를 재탄생시킵니다. 어마어마한 콘텐츠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하나의 노래로 춤을 췄다 그러면 춤을 똑같이 따라춰서 사람만 달라졌는데 똑같은 춤을 추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리믹스 컨셉이라고 하는 건데 거의 챌린지처럼 이어가게 되죠. 챌린지 바이럴로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꼽히는 게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틱톡은 앱 하나로 끝납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앱 열어서 촬영부터 편집, 보정, 음향 효과, 음악 모든 것들이 앱 하나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 하나면 콘텐츠 하나가 완성이 돼요. 다음으로 인스타에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인데 틱톡은 초반부터 인스타그램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강력한 SNS 플랫폼을 이용해서 동영상이 공유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한 가지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진보된 인공지능으로 사용자 맞춤형 피드를 제공한다는 점도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틱톡에서 보시는 많은 영상들이 그냥 수많은 영상들을 바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취향에 맞는 그런 피드를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역시 한 가지의 성공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틱톡이 창업했던 과정부터 그리고 틱톡이 얼마나 성공했는지까지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더 이상 틱톡은 아이들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SNS를 위협하고 있는 무서운 존재를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브랜드 지식인 당신이 몰랐던 틱톡의 모든 것.